네, 후보자님.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. 그러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 어떻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. 하나가 이제 도덕적인 검증이고 하나가 이제 정책적인 검증인데 저는 몇 가지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장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? 장관 후보자가 생각한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? 네, 교육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 하나 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또 적성과 그런 소양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 수준, 국가적 수준이 있다고 봐요. 개인으로 볼 때는 이제 자아 실현이 되는 거고 사회적 수준을 볼 때는 그 개인이 사회적 자아 실현을 통해서 공동체의 발전, 유지 그리고 이제 국가의 발전,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도록 교육이 이제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데 그러한 역할을 장관 후보자가 좀 잘 해주길 바라겠고요.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? 예, 대략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제일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교육 강화입니다.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 공교육이 체감되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든지 하는 공교육 강화 측면이고요. 두 번째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거고 또 세 번째는 AI 시대에 맞는 미래 인재 양성을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 혁신을 만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만드는 것 이러한 의지를 모두 포함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재 양성인데 네. 이 학교 현장에서의 공교육 강화고 특히 이제 국가가 생각하고자 하는 발전 대계로서의 AI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대학 교육의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교육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바로잡음이 있을 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3년이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교육의 그 질적 강화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의대 정원에 2,0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다든가 만 5세 입학을 어느 날 발표한다든가 누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그다음에 유보 통합은 완전히 무너졌고 AIDT 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였단 말이에요. 저는 그러면 이준수 후보 장관 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바로잡아야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걸 우선순위해야 될지 저는 그러니까 정책의 아잔드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선택과 진중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다음에 어떤 걸 먼저 제일 바로잡겠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서는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예,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면 제일 아쉬웠던 점은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그 모든 현장과 또 관계 부처와 그 관계되는 전문가와 소통을 하면서 그 절차적인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네,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까? 앞서서 공교육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는
그 교권과 아이들 마음 건강 챙기기가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장관 후보자께 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네.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 공동체 유지라든가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훼손한 게 뭐였냐면 지난 12월 3일에 내란이었습니다. 민주 시민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잘못된 교육을 보여주는 것이 전임 대통령과 그들의 세력에 의한 국가 공동체가 무너졌다. 이 부분을 바로잡는 거예요. 뭐냐면 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 역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념적 잣대로 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훼손시킨다든가 이러한 역사적 근간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교육부에 있었던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가 되고 공교육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. 역사 교육이라든가 공교육의 실질적인 민주 시민 교육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잘 수긍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,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러 정책 아젠다 순위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바로잡음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통해서 네. 그것을 수정하고 개선하지 않을 때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정확한 철학과 역사를 가지고 교육관을 가지고 임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. 그것을 교육 현장의 장관 후보자로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추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입니다. 예,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적 가치, 그런 민주주의와 그리고 역사적인 역사관 이런 것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